다니엘 씨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가 정말 심대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 위약벌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다 만약에 인정되게 되면은 1,000억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판결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효력이 10년이라고 하지만 그 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도 사실 기술적으로 연장을 해서 그 강제집행을 해서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활동을 해도 수익은 다 채권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 씨의 이런 행동을 하도록 좀 권유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으면 충분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가족도 질 수 있습니다. 민진 전 대표 입장에서도 역시 이런 지시와 종용, 권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은 셋이 같이 연대해서 갚아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로 전속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과 독자적인 연애 활동, 소속사와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계약 위반 행위를 들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약벌만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계약 위반이 고의로 인정될 경우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니엘을 둘러싼 법적 소송의 향방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다니엘 씨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가 정말 심대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 위약벌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약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돈은 주고 손해배상 금액은 따로 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위약벌이라고 하고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서 너무 부당하게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약벌 조항이 무효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배상 책임을 받게 되면 사실상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데미지를 입게 되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이브와 뉴진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하이브가 유무형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었다는 것을 어떤 수치적으로 입증한다면 역시 또 과도하지 않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어도 소속이 아닌 NJG 소속으로서 또 공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 과실로 공연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과실로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고의의 계약 위반성은 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나. 둘 다 만약에 인정되게 되면은 1,000억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돼서 회생이나 파산을 거치더라도 이 부분은 빠지고 회생 파산을 거치게 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다 갚아야 되는 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회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사실 판결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효력이 10년이라고 하지만 그 효력을 연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도 사실 기술적으로 연장을 해서 그 강제집행을 해서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개인 간의 채무는 사실 채권자가 찾기가 어려운데 방송국에 활동을 하면 채권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방송국에다가 그 금액을 다니엘한테 주지 말고 어도어 쪽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압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공개가 되니까 사실 활동을 해도 수익은 다 채권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씨의 이런 행동을 하도록 좀 종용하거나 좀 권유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으면 충분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가족도 질 수 있습니다. 민진 전 대표 입장에서도 역시 다니엘 씨한테 이런 지시와 종용, 권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셋이 같이 연대해서 갚아라. 이런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좀 참작 사유가 있으면 감경이 되거든요. 뭐 주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다. 본인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력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재반 사정들을 좀 어필해
해서 좀 강경받는 방법을 트라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도어에서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아티스트가 해지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향후 아티스트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도어 측에서 어쨌든 신뢰관계가 유지됐다고 생각하는 멤버들은 받아들이되 그래서 회사의 손해를 더 줄이되 특정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어쨌든 복귀해서 좀 활동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멤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판결문을 선고를 받으면서 향후에 이런 재발 방지를 한다거나 하는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전속계약 분쟁들을 보게 되면 신뢰관계 위반이라는 이유로 좀 연예인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좀 판결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서 연예인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속계약의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뉴진스와 관련된 이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도 역시 연예인의 어떤 전속계약 분쟁과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뉴진스 정도의 인지도와 유명세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던 그룹은 어쨌든 처음이거든요.